한국은 선진국 흉내를 내는 후진국일 뿐입니다. 여기 한국에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후진국이라는 중국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을 증명하겠다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촬영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고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메일은 중국의 대형 뉴스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료 여행이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나쁜 점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온라인에 올렸던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28살이고 평생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 출신이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제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흥미롭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좋아하는 점이 많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한국에 대해 비열한 말을 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많은 중국인이 온라인에서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이 이메일을 보면서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더 유명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의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옷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온라인에 한국에 대해 어떤 글을 올릴지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거리와 무례한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인터넷 스타가 되는 상상을 했어요. 모두가 제 이름을 알겠죠. 그들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 저를 좋아하겠죠. 하지만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고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제 소셜미디어를 흘러보았습니다. 제 팔로워들은 제 여행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실상을 보여달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댓글을 읽으며 제가 중요하고 힘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할 문제가 가장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붐비는 거리, 화난 사람들, 지저분한 상점들을 상상했죠. 제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찾던 나쁜 것들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비행은 영원히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과 밝은 불빛으로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가 살짝 부딪히며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제게 큰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두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서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던 참이었죠.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서울공항은 거대하고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서둘러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꽉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밝은 조명이 있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저분하고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문제를 찾으러 온 것이지 감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신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머리를 맑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가 무례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조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내로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은 교통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혼돈과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해야 할 뒷골목을 탐험하고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더럽고 붐비는 시장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찾고 있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거리로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이 붐비는 것은 맞지만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록달록한 간판이 노점 위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통로는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하는 것 같은 스마트 쓰레기통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기대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찾아 시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뒤섞인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친절한 얼굴의 여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보세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들어간 작고 쫄깃한 떡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돈을 지불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된 재활용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밑에 있는 기계가 작동하여 쓰레기를 지하로 빨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로 부딪히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도 밀치거나 밀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속상한 마음으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제가 기록해야 할 후진성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저는 제 기대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보든 저를 감동시키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인도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녹지 공간도 많았어요. 현대식 건물 옆에는 오래된 사원이 있었는데 이 도시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아름다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기구에서 놀았습니다. 노인들은 야외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압도감을 느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더러움이나 혼란, 무례함 같은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웃는 얼굴, 효율적인 시스템,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말과 글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렘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배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한 호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효율적인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이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것은 또 무엇일까? 다음날 점점 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점을 찾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도는 깨끗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밀치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연히 저와 부딪히면 멈춰서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서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아이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멈춰선 차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을 때 한국전쟁 기념관 표지판을 봤어요.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념관은 크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군인 동상과 이름이 적힌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상 중 하나에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를 지를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한국말로 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한국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배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잘못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이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행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있었지만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퍼 보였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절함에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이 나라에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전쟁기념관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곳이 필요해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를 찾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났어요.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근처에 작은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저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노인은 자신을 김씨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한 후 보았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의 스마트 쓰레기통, 깨끗한 거리, 물건을 사지 않아도 미소를 지어주던 친절한 상점 주인들. 이곳에 오기 전 제가 믿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한국에 왔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대해 말하고 썼던 글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른 채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절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김 씨보다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다면 실명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저는 카페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밖의 하늘이 파란색에서 주황색,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쟁기념관도 생각났고 무례하게 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화가 났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무례하게 굴었던 거죠. 날이 어두워지자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거짓을 계속 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팔로워를 다 잃을까?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살펴봤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한 말을 믿는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 글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된 후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옳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점을 찾으러 한국에 왔지만
그 대신 나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어디를 봐도 발전과 혁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더 책임감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데 제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해 눈과 마음을 열어두겠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쁜 것만 찾지 않고 주변의 좋은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만드는 대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보여줬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새로운 휴대폰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전에는 이런 멋진 발명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궁금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오래된 사원에 갔어요.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커다란 부처님 동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처님을 위해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아쉬웠어요. 가는 곳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했던 잘못된 말들이 떠올랐어요.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실수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다 김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실명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게 답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니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나쁘게 보이게 할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뿐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제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어쩌면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에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지만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새로운 일을 안고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면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시는 제 인생을 바꿨고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을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더 작아지다가 사라질 때까지 반짝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올렸었거든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알림이 왔는지 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게시물에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제가 세뇌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여행 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과 같았으니까요. 언젠가 그들도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댓글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본 것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결국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첫날 저를 놀라게 했던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게 무료 샘플을 제공해주던 친절한 가게 주인들도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문제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경시하도록 부추겼던 것이죠. 이제 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영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하나로 모을 수 있었죠. 쉽지는 않겠지만요. 일부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본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찰과 그 뒤에 숨겨진 풍부한 역사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저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미안해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들고 와서 제 글을 방해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가 지금 구름이 높은 곳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일몰이 떠올랐습니다.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서 중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대한 마음을 바꿨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두려웠지만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 글을 계속 썼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공유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큰 일이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밤이 되자 비행기 안의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